9월 2일 경제기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 뉴스입니다. 1. 주요 뉴스. 미국과 중국이 양국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1930년대와 유사한 수준. 중국 외교부 미중무역협상팀은 효과적인 대화 유지. 중국 정부 자동차 생산 능력 과잉의 감독 강화. 잉글랜드은행 조사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기업 생산성은 최대 5% 저하. 2. 국제금융시장 미중무역 분쟁이 주요 변수.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각각 3.0%, 2.2% 상승.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 등이 주요 요인. 환율 달러화는 1.3% 상승, 유로화와 엔화는 각각 1.4%, 0.8% 하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통화정책 비판 이후 유로화 매도 확대. 금리 10년물 국채는 미국과 독일 모두 하락.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 3. 미중 무역 분쟁 경과 및 환율 갈등 전망. 미중 분쟁, 관세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기술 부문에서도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가 지속, 향후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발동 가능성에 유의. 경과, 미중 양국은 18년 중순 이후 3차에 걸친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8월 23일 상호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갈등 격화, 기술 부문에서도 화웨이 등 중국 IT 산업의 주요 기업들에 대해 규제 강화 지속. 전망, 관세 분쟁 및 기술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협상 교착 시 미국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77년 제정. 대통령이 미국과 안보에 이른다고 판단 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발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 경제적 거래 제한 가능. 환율 분쟁.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 당분간 달러화 강세 유지 가능성이 크고 무역 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단시일 내 해소 난망. 현행 미국은 8월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달러 약세 노력을 지속. 중국은 최위험 이상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도 가파른 위안화 약세에는 신중. 전망,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 노력에도 불구 달러화 강세 유지 가능성이 크고 무역 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갈등 역시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중국의 대미 강경 대응 배경 및 전망. 이슈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비등. 중상무부 미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잘못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 배경, 중국의 양보와 큰 상관없이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을 경계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면 대응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데 주로 긴 장기전 돌입, 기술 분야에서 핵심 이익이 미국과 정면 충돌함에 따라 기존의 유화적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20년 미 대선 전후로 협상을 지연시켜 미국 내 피로감을 유발. 잠재 성장률 하락, 계층 간 격차 확대, 서민 물가 불안 등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자극.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압박,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 최근 들어 대중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역공의 여지를 증대. 중국 경제의 대응력, 서비스업 및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수출 의존도도 축소됨에 따라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뒷받침. 향후 대응 수단, 미국의 공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대미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대외 수요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에도 적극 대응할 전망. 수입 제한, 요우커 억제, 히토류 수출의 부분 규제, 미국 기업 제재 등의 대응이 예상됨. 위안화의 경우 자라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질 가능성도 상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및 정보 조달 시장 개방 등을 통한 물 및 협상 노력도 병행할 전망. 시사점 한동안 미중이 경제적 손익 별도로 대립과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비관세 분야에서의 충돌도 격화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음에 유의. 5. 글로벌 주식 자금 유출, 채권 자금은 유예 지속. 주식, 북미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출. 선진국 2주 연속 유출. 미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 이하로 인할 필요. 미국은 경기 사이클 중반 혹은 후반도 아닌 끝에 있으며 S&P 500은 20년 중반까지 2750으로 현재보다 마이너스 4.5% 하락할 것으로 예상. 다만 9월부터 주가 랠리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시각도 상존. 유로존의 제조업 침체가 서비스업으로 파급될 리스크로 인해 성장 전망 하향. 경기 둔화 및 브렉시트 우려 등에도 불구 투자자들은 통화정책 완화로 연말까지 스톡스 50지수 플러스 1% 상승 전망. 신흥국 6주 연속 유출.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성장에 민감한 신흥국 자산들의 하방 압력이 높으며 금년 6월에 비해 부정적 전망이 훨씬 더 가격에 반영.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중국의 향후 12개월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 채권,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유입, MMF는 유출 전환. 선진국 34주 연속 유입.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추후 대응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금주 미국 금리 하락은 MBS 투자자의 해치성 기술적 투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 영국 존슨 총리 5주간에 의해 전회 신청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25%에서 35%로 확대. 한편 유로존의 채권 금리는 SB의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 신흥국 4주 만에 유입 전환.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부채의 70%를 보증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었을 소식.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